1년 전 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어머니는 발견합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67세 어머니는 혼자 진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함께 다가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은 아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한 어머니가 내린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어머니의 진실 찾기기.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용기, 그리고 용서라는 놀라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5일 새벽 5시입니다. 서울 근교 작은 아파트 거실에 불이 켜집니다. 67세 박순자는 벌써 일어나 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얼굴엔 생기가 없습니다. 흰 접시에 배를 담고 대추를 올립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서 올립니다. 떡을 썰고 나물을 무칩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입니다. 민호야. 순자가 작게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들은 1년 전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거실 한쪽 벽에는 영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박민호, 향년 35세. 순자의 외아들입니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었어. 오늘은 1년이야. 순자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보, 70세 남편 김철수가 침실에서 나옵니다. 흰 머리가 헝클어진 채입니다. 안경을 쓰고 아내를 바라봅니다. 또 혼자 일어났어요?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철수가 아내 옆에 섭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좀 더 쉬어요. 오늘은 1년이잖아. 철수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제사상을 함께 차립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입니다. 말이 없어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슬픔을 나누려 해도 서로 더 아프게 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순자가 영정 사진 앞에 앉습니다. 사진 속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1년 전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2022년 11월 5일 새벽 2시였습니다. 핸드폰 벨소리에 잠에서 깬 순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가족분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서 자던 철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민호가 사고 났대요. 두 사람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탔지만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순자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영안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아들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자는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체온이 식어버린 몸이었습니다. 깨어나. 제발 깨어나. 엄마 왔어. 철수는 벽에 기대어 무너졌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평생 배웠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즉사였습니다. 교통사고, 단순한 교통사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IT 업계에서 촉망받는 젊은 CEO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깝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6세 정우진, 민호의 절친이자 회사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형? 우진은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형, 왜 이렇게 가요? 형? 순자는 우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진아, 울지 마. 민호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엄마가 다 알아. 어머님, 제가 형을 더 잘 챙겼어야 하는 건데. 우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순자는 몰랐습니다. 우진의 눈빛 속에 담긴 다른 감정을, 슬픔만이 아닌 죄책감과 두려움을. 그것을 알게 되는 건 1년 뒤의 일입니다. 민호야, 잘 먹어라. 순자가 절을 올립니다. 옆에서 철수도 함께 절을 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상을 치웁니다. 여보, 이제 민호 방을 정리하는 게 어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1년 동안 아들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이제 정리해야죠. 오후 2시 순자는 민호의 방문을 엽니다. 1년 만입니다. 방은 민호가 떠나던 그날 그대로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벽에 걸린 대학교 졸업사진, 옷장에 걸린 깔끔한 셔츠들. 순자는 책상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명함, 볼펜, 메모지. 아들의 흔적들이 그대로입니다. 옷장을 엽니다.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하나하나 꺼내서 냄새를 맡습니다. 아들의 체취는 이미 사라졌지만 순자는 여전히 아들을 느낍니다. 침대 밑을 봅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운동화 상자가 보입니다. 꺼내서 열어봅니다.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입니다. 민호야, 넌 이런 것도 보관했구나. 순자는 하나하나 꺼내봅니다. 초등학교 때 쓴 편지,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쓴 글씨.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책장을 정리합니다. 경제학 책, 경영서적, IT 관련 책들. 빼내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책장을 벽에서 조금 당깁니다. 그 순간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순자가 책장 뒤를 봅니다. 검은색 작은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수첩을 집어듭니다. 가죽 재질입니다. 펼쳐봅니다. 민호의 필체입니다. 2022년 10월 15일 회사 장부에 이상한 점 발견. 우진이에게 물어봐야 할까? 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다음 장을 넘깁니다. 2022년 10월 20일
우진이가 이상하다. 계속 피한다. 2022년 10월 28일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 손이 떨립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2022년 11월 3일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사고 이틀 전의 기록입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수첩을 꽉 쥡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여보. 순자가 수첩을 들고 거실로 뛰어나옵니다. 철수가 놀라 일어섭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좀 봐요. 순자가 수첩을 내밉니다. 철수가 안경을 쓰고 읽습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게 민호가 쓴 거요? 네.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철수는 수첩을 덮습니다. 순자를 바라봅니다. 여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라뇨? 이걸 봐요. 누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경찰 조사도 다 끝났어요. 교통사고였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민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혹시 피해 망상이었을 수도. 아니에요. 순자가 소리칩니다. 철수가 놀랍니다. 순자는 좀처럼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민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뭔가 있었어요. 분명히. 철수는 한숨을 쉽니다. 여보, 제발. 아들을 편히 보내줘요. 우리도 이제 놓아줘야 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수첩을 꽉 쥐고 아들 방으로 돌아갑니다. 밤 11시입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수첩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눈에 담습니다. 옆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 사진, 회사 창립 기념 사진. 민호야. 순자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엄마가 진실을 밝혀줄게.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달입니다. 순자는 일어섭니다. 민호의 책상으로 갑니다. 노트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켜본 적 없는 노트북입니다. 손이 노트북을 향해 뻗어집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우고 사랑하고 지켜본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 속에 담긴 두려움. 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두려워도 어머니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철수는 일찍 산책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홀로 민호의 방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뜹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순자는 생각합니다. 민호의 생일을 입력합니다. 틀렸습니다. 회사 창립일을 입력합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알려줘. 순자는 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뜹니다. 문득 떠오른 숫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과 철수의 생일을 합친 숫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력합니다. 0215-0603. 딸깍. 노트북이 열립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호야, 넌 엄마 아빠를. 아들은 부모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를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파일들을 살핍니다. 회사 관련 폴더가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엑셀 파일들이 가득합니다.
장부입니다. 하나씩 열어봅니다.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은행원 출신인 순자는 숫자에 익숙합니다. 이건 뭐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입니다. 항목은 기타 경비. 하지만 영수증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3천만 원? 순자는 수첩을 꺼냅니다. 민호가 쓴 날짜와 장부의 날짜를 비교합니다. 일치합니다. 이게 민호가 발견한 거구나. 이메일 폴더를 엽니다. 민호와 우진의 메일이 보입니다. 2022년 10월 16일 민호가 우진에게 우진아, 회사 장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이상한 지출이 있어. 2022년 10월 17일 우진이 민호에게 형,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마 회계 실수일 거예요. 2022년 10월 25일 민호가 우진에게 우진아, 나 좀 만나자.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답장 없음. 순자의 손이 떨립니다. 오후 2시 순자는 민호의 회사 앞에 섭니다. 민테크 솔루션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아들이 우진과 함께 만든 회사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습니다. 한 여직원이 순자를 봅니다. 어머님, 사장님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 저희 다 알아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직원이 일어나 인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너무 일찍 가셔서.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우리 민호를 좋게 봐주셔서. 그때 안쪽 방에서 우진이 나옵니다. 순자를 보고 멈칫합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순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진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회의실입니다. 순자와 우진이 마주 앉습니다.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순자는 우진을 바라봅니다. 우진은 눈을 피합니다. 우진아, 민호가 사고 나기 전에 힘들어하지 않았니? 아니요. 형은 항상 밝으셨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는 없었고, 그건 사업하다 보면 다들 그렇잖아요. 우진이 웃으려 합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합니다. 민호가 너한테 회사 장부 얘기한 적 있니? 우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장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 실수였어요. 다 정리됐어요. 그래, 다행이네. 순자는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제가 형 무덤에도 자주 갈게요. 형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순자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회사를 나서려던 순자를 한 여직원이 쫓아옵니다. 아까 그 여직원입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여직원이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사고 나기 전날 사장님과 우진 이사님이 크게 다투셨어요. 순자의 심장이 뜁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배신, 경찰 이런 단어가 들렸어요. 그 다음엔요? 우진 이사님이 먼저 나가셨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사장님도 책상을 치시더라고요.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게 사장님 보신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에 순자는 여직원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다음 날
순자는 강지은을 만납니다. 민호의 전 약혼녀입니다. 조용한 카페입니다. 지은은 순자를 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죄송해요. 아니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지은은 눈물을 참습니다. 순자는 차분히 묻습니다. 지은 씨, 민호가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은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오빠가 일 때문에 너무 달라지셔서요. 어떻게요? 처음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사가 커지면서 냉정해지셨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습니다. 특히 우진 씨한테요. 둘이 친구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우진 씨를 무시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시? 회의 때도 우진 씨 의견은 안 들으시고 혼자 다 결정하시고 우진 씨가 아이디어 내면 그건 안 돼 하시고 순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기 한 달 전쯤 오빠가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불안해하셨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날 따라다니는 것 같아 그러시고 지은이 순자를 봅니다. 어머님 혹시 그게 사고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순자는 이 형사를 찾아갑니다. 민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사님, 제 아들 사건 다시 조사해 주실 수 없을까요? 순자가 수첩을 내밉니다. 형사가 읽습니다. 표정이 변합니다. 이게 언제 발견된 겁니까? 사흘 전이요. 아들 방에 숨겨져 있었어요. 형사는 수첩을 덮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어머님,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님, 제발이요. 사고 당일 CCTV만이라도 다시 봐주세요. 어머님, 한 번만요. 단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봅시다. 경찰서 영상 분석실입니다. 형사가 사고 당일 CCTV를 돌립니다. 순자가 옆에서 봅니다. 밤 11시 47분. 민호의 차가 지나갑니다. 빗길입니다. 저기요. 저 뒤에. 순자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민호 차 뒤로 검은색 세단이 따라옵니다. 형사가 화면을 확대합니다. 검은색 차가 민호 차를 바짝 따라갑니다. 이상하네요. 형사가 중얼거립니다. 다음 구간 CCTV로 넘어갑니다. 밤 11시 52분. 사고 5분 전입니다. 검은색 차가 여전히 따라옵니다.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같은 방향이 아니라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누가 따라간 것 같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힙니다. 번호판은 보이나요? 흐릿하네요. 빗물 때문에. 잠시만요. 형사가 영상을 정지합니다. 번호판 부분을 확대합니다. 서울 12. 나머지는 안 보이네요. 근데 이 차종은.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80입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우진도 검은색 제네시스를 탑니다. 장례식 때 봤습니다. 저녁, 순자는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옵니다. 철수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없고. 잠깐, 나갔다 왔어요. 순자는 힘없이 소파에 앉습니다. 철수가 다가옵니다. 당신, 혹시 민호 일로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철수는 알아차립니다. 여보, 그만해요. 위험해요. 위험해도 해야 해요. 당신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누가 민호를 죽였다면 당신도.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는 남편을 봅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순자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철수는 아내를 꼭 안습니다. 그럼 혼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해요. 순자가 놀라 남편을 봅니다. 여보, 나도 진실이 알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면 밝혀야 해요. 부부는 서로를 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밤 순자는 민호의 노트북을 다시 엽니다. 이메일 휴지통을 확인합니다. 삭제된 파일들이 보입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녹음 파일 2022년 11월 5일 mp3 사고 당일입니다. 순자의 손이 마우스로 향합니다. 클릭하려는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순자가 창문을 봅니다. 어둠 속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누가 안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순자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진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함께 다가옵니다. 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진실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이야기는 더욱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과연 순자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을 죽인 사람의 정체는?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검은 차는 새벽 2시쯤 사라졌습니다. 이어폰을 꽂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녹음 파일을 클릭합니다. 잡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호의 목소리. 우진아, 회사 돈 5천만 원이 어디 갔어? 순자의 심장이 뜁니다. 우진의 목소리. 형, 이러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민호의 목소리. 설명? 횡령이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진의 목소리. 형이 먼저 날 배신했잖아. 민호의 목소리. 뭐? 내가 언제? 우진의 목소리. 5년 전 내 아이디어를 형이 가져갔잖아. 투자자 앞에서 자기 거라고 했잖아. 침묵이 흐릅니다. 민호의 목소리. 그건 사업이었어. 우진의 목소리. 사업? 형은 그게 사업이야? 친구를 이용하는 게? 민호의 목소리. 우진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범죄를 저질렀어. 우진의 목소리. 형도 날 이용했잖아.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는데.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민호의 목소리. 내일 경찰서 가자. 같이. 우진의 목소리. 형, 제발. 내 인생 끝나. 녹음이 끊깁니다. 순자는 이어폰을 뺍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민호야, 넌. 순자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5년 전 이메일을 찾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우진이 민호에게. 형, 어젯밤에 내가 말한 알고리즘 기억나? 그거 정말 혁신적이지 않아? 우리 이걸로 투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2018년 3월 15일 민호가 우진에게. 우진아, 투자자 미팅 잡았어. 내일 오후 2시.
2018년 3월 16일 우진이 민호에게 형, 오늘 미팅에서 왜 내 이름을 안 넣었어? 알고리즘은 내가 개발한 건데. 2018년 3월 16일 민호가 우진에게 우진아, 아이디어는 구현하는 사람의 것이야. 넌 실행력이 없잖아. 투자자들은 리더를 보는 거야. 이해해줘. 2018년 3월 17일 우진이 민호에게 형, 난 형을 믿었는데. 답장 없음. 순자는 화면에서 눈을 뗍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민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이용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로챘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민호야, 넌 왜 그랬니? 우진이도 내 친구였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우진이가 널 죽여도 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선과 악이 뒤섞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철수가 침실에서 나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철수가 아내 옆에 앉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봅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야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호가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었어요. 순자가 노트북을 보여줍니다. 철수가 읽습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그래도 여보, 그렇다고 죽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우진이도 피해자였어요.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거죠. 철수의 말이 맞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 1시 순자는 우진에게 전화합니다. 우진아, 이모가 밥 한 번 사고 싶은데. 전화 너머 우진의 목소리가 경계합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민호 얘기도 하고. 이모가 외로워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조용한 한식당입니다. 순자와 우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우진은 불편해 보입니다. 계속 손을 만지작거립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잘 먹어. 민호가 여기 음식 좋아했어. 네. 우진이 젓가락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순자는 조용히 관찰합니다. 우진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살도 빠졌습니다. 우진아, 요즘 힘들어 보이는구나.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사 일이 많니? 네. 형이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해서.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는 더 묻지 않습니다. 민호가 너한테 잘해줬니? 우진이 젓가락을 놓습니다. 순자를 봅니다. 형은 제 인생의 은인이었어요. 은인? 네. 형이 없었으면 회사도 없었을 거예요. 형은 리더였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저는 형한테. 우진이 말을 멈춥니다. 순자는 기다립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우진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갈게요. 우진이 식당을 나갑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죄책감. 우진의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혼자 사고 현장을 찾습니다. 외곽도로입니다. 커브길입니다. 한쪽은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걷습니다. 1년 전 그날 아들이 마지막으로 지나간 길입니다. 가드레일에 손을 댑니다. 차가운 쇠입니다. 민호야. 여기서. 바닥을 봅니다. 아스팔트에 검은 자국이 있습니다. 타이어 자국입니다.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봅니다. 두 개의 자국입니다. 하나는 민호의 차, 다른 하나는 순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민호야, 엄마가 꼭 밝혀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영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저 이영사입니다. 네, 형사님. 어머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검은 차 번호판을 복원했어요. 순자의 심장이 뜁니다. 서울 12가 3456. 정우진 씨 차량입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춥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일단 비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우진 씨와 접촉하셨나요? 오늘 만났어요. 어머님, 위험합니다.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꽉 쥡니다. 우진이, 정말 내가. 저녁 6시 순자는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잠갔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밉니다. 여보, 집에 있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철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숨이 멎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소파 쿠션이 뒤집혀 있습니다. 누가 민호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책상이 뒤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없습니다. 안 돼. 순자는 책상을 뒤집니다. 옷장을 엽니다. 침대 밑을 봅니다. 노트북은 없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위험합니다. 순자는 쪽지를 구겨줍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철수가 집에 돌아옵니다. 상황을 보고 놀랍니다. 여보, 뭐야 이게? 강도라도 들었어? 아니, 누군가 민호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뭐? 신고해야지. 안 돼요. 왜요? 신고하면 우진이가 더 위험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철수는 아내를 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위험해요.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여보, 우진이 차량이에요. 민호를 따라간 차, 우진이 거예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정말, 네, 우진이가 우리 아들을. 순자가 무너집니다. 철수가 아내를 꼭 안습니다. 여보, 이제 경찰한테 맡겨요. 안 돼요. 증거가 부족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순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눈빛이 단호해집니다. 우진이를 다시 만나야 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납니다. 증거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사진, 녹음 파일 백업, 이메일 캡처, 모두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합니다. 철수가 방에서 나옵니다. 여보, 경찰서 갈 거예요? 아니요. 먼저 우진이를 만날 거예요. 혼자요? 아니요. 당신도 같이 가요. 철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죠. 순자가 핸드폰으로 우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우진아, 이모가 할 말이 있어. 오늘 오후 2시 민호 사고 현장에서 보자. 문자를 보내는 순간 철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쥡니다. 여보, 여보. 철수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119를 누릅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대가도 커집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진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밝혀내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더 큰 슬픔을 가져온다 해도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순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 평생의 동반자, 그가 쓰러졌습니다. 진실을 택할 것인가, 남편을 택할 것인가. 어머니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순자는 구급차 안에서 철수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제발. 철수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웁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가세요. 순자가 외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달려옵니다. 환자 나이 70세입니다. 기저질환은 고혈압 있어요. 철수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순자는 문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여보, 여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 계십니까? 순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저요. 전데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순자를 봅니다. 혹시 최근에 큰 일이 있으셨습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입니다. 순자는 옆에 앉아 철수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집착해서 당신까지 이렇게. 철수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여보, 울지 마. 철수가 순자의 손을 꽉 쥡니다. 여보, 미안해요. 계속해요. 이제 그만할게요. 아니, 철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진실을 밝혀요. 여보,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밝혀야 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도 알고 싶어요. 진실을. 하지만 당신이.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철수가 순자를 봅니다. 하지만 복수는 하지 말아요. 복수? 그건 또 다른 비극만. 나아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알았어요. 복수는 안 할게요. 그냥 진실만 밝힐게요. 다음 날 오전입니다. 순자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커피를 사러 갑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돌아봅니다. 우진입니다. 순자는 숨이 멎습니다. 우진은 수척해 보입니다. 눈밑이 까맣습니다. 어떻게 여길?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회사 직원한테 들었어요. 우진이 다가옵니다. 순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문병 왔어요. 이거. 우진이 과일 바구니를 내밉니다. 순자는 받지 않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뭐요? 조사. 그만하세요. 위험해요. 누구한테요? 너한테? 우진이 당황합니다. 순자가 한 걸음 다가갑니다. 우진아,
내가 민호를 따라갔지? 어머님, 검은 차? 내 차였어. 경찰이 확인했어.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 5천만 원 횡령한 것도 오해야? 민호가 경찰 신고하겠다고 한 것도? 우진이 뒤로 물러납니다. 어머님, 제발, 형도 잘못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형이 먼저 날 배신했어요. 내 아이디어를 가져갔어요. 그래, 알아. 우리 아들도 잘못했어. 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여도 되는 거니? 우진이 무너집니다. 벽에 기댑니다. 저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형을 쫓아갔어요. 차로. 우진이 오열합니다. 형이 놀라서 핸들을 꺾었어요. 빗길이었어요. 저는 순자는 우진을 바라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집니다. 어머님, 저 매일 악몽을 꿔요. 형이 나와요. 저한테 왜 죽였냐고. 우진아, 저도 죽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저는 비겁한 인간이에요. 순자는 주먹을 쥡니다. 때리고 싶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 하지만 내일 오후 2시 민호 사고 현장에 나와. 어머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모든 걸. 순자가 돌아섭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오후입니다. 이 형사가 병원에 찾아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형사님. 남편분은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형사가 파일을 꺼냅니다. 어머님, 우진 씨 차량에서 민호 씨 차량과 같은 페인트 흔적이 나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CCTV를 다시 분석했는데요. 두 차량이 충돌하기 직전 우진 씨 차가 급가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순자를 봅니다.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백이나 목격자 진술이나.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사님, 내일 오후 2시 민호 사고 현장에 와주세요. 어머님, 뭐 하실 거예요? 우진이를 만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형사님이 지켜봐 주세요. 멀리서. 저녁입니다. 순자에게 지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지은 씨. 어머님, 제가 또 생각난 게 있어서요. 뭔데요? 사고 전날 우진 씨가 술집에 있었어요. 제 친구가 봤대요. 그래서요? 혼자서 술에 취해서 계속 형을 용서할 수 없다. 형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말을 했대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쥡니다. 그리고 차라리 사고가 났으면 이런 말도 했다고. 알겠어요. 고마워요, 지은 씨. 어머님, 조심하세요. 우진 씨가 이상해 보였대요. 밤입니다. 순자는 철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철수는 잠들어 있습니다. 숨소리가 편안합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봅니다. 우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민호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엄마가 진실을 밝혀줄게.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을게. 아빠 말이 맞아. 복수는 또 다른 슬픔만 낳아. 순자는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입니다. 순자는 사고 현장에 서 있습니다.
커브길, 가드레일,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멀리 이영사의 차가 보입니다. 그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검은색 차가 다가옵니다. 우진의 차입니다. 차가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우진이 내립니다. 순자와 우진이 마주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우진이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우진을 내려다봅니다. 일어나. 어머님, 일어나서 엄마한테 다 말해봐. 우진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입니다. 5년 전부터 다 말해.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5년 전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우진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건 제 인생을 건 프로젝트였어요. 2년 동안 혼자 개발했어요. 형한테 보여줬어요. 형이 대단하다. 이걸로 투자 받자고 했어요. 근데 투자자 미팅 때 형이 자기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형이, 제 친구가 날 배신할 줄은. 그 뒤로 형을 볼 때마다 괴로웠어요. 하지만 회사를 떠날 수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이디어로 번 돈이니까. 순자는 조용히 듣습니다. 형이 알아챘어요. 장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였어요. 사고 전날 저는 술을 마셨어요. 너무 많이. 그리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형이 사라지면. 이렇게 우진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날 밤 형을 따라갔어요. 차로 겁만 주려고. 정말 겁만 주려고. 하지만 형이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핸들을 꺾었어요. 빗길이었어요.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로 우진이 바닥을 칩니다. 저는 도망갔어요. 119도 안 불렀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오열합니다. 어머님, 저는 인간 쓰레기예요. 죽여주세요. 제발. 순자는 우진을 내려다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때리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입니다. 한 인간의 나약함, 질투, 분노, 그리고 후회. 우진아, 어머님, 너도 피해자였구나. 우진이 순자를 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어. 순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진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우리 민호도 널 배신했어. 잘못했어. 어머님, 하지만 넌 더 큰 잘못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우진이 고개를 떨굽니다. 경찰에 가자. 내가 한 일 책임져야 해. 네. 하지만 우진아. 순자가 우진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우진이 얼굴을 듭니다. 눈이 커집니다. 왜요? 너도 내 인생을 망쳤잖아. 복수는 또 다른 슬픔만 낳아.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민호도 완벽하지 않았어. 너한테 잘못했어. 어머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모두 슬픔에 잠긴 인간일 뿐입니다. 멀리서 이 형사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복잡했습니다. 완벽한 악인도 완벽한 선인도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자가 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그것이 아들이 원했던 것이라고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치유의 시간, 그리고 용서의 의미. 그날 오후 우진은 이영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순자도 함께 갔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우진을 지켜봤습니다. 우진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횡령, 추격, 그리고 사고.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책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조서를 다 쓰고 우진이 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 지내라. 교도소에서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우진을 데리고 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순자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요. 순자가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이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용서했어요. 철수가 아내를 봤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잘했어요. 철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고 위로.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우진은 업무상 횡령 및 과실치사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진이 끌려갔습니다. 순자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순자와 철수의 삶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민호의 방은 이제 작은 서재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은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는 사진에 물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눈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철수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순자와 함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지은 씨. 지은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묘소에 다녀왔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오빠를 용서하셨어요? 용서? 네. 오빠도 잘못이 있었잖아요. 우진 씨한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우리 아들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요. 오빠를 떠난 걸 후회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순자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우진의 편지였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 매일 형을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일을 후회합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잘못을,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용서하시는지. 저는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용서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님을 위한 거였다는 걸. 복수는 어머님도 괴롭게 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진올림. 순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민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입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묘비는 깨끗합니다. 누군가 닦아놓은 것 같습니다. 묘비 앞에 꽃이 2다발 놓여 있습니다. 저기 꽃이 또 있네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또 왔나 봐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우진. 그는 매달 민호의 묘소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순자도 새 꽃을 놓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어.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엄마는 진실을 알았어. 내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진이가 왜 그랬는지도.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했어. 복수는 또 다른 슬픔만 낳는다는 걸 알았거든. 철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우진이가 너한테 꽃을 가져왔더라. 그 친구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엄마는 그 친구도 용서했어. 순자가 눈을 뜹니다. 하늘을 봅니다. 너도 하늘에서 용서해 주렴. 순자와 철수는 묘소를 떠납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철수가 묻습니다. 뭐요? 용서한 거요. 순자는 걸음을 멈춥니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저도 괴로웠을 거예요. 평생 증오하며 살았겠죠.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2사람은 다시 걷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철수는 신문을 읽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평화롭습니다. 민호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호야, 밥 먹어라. 순자가 사진을 향해 말합니다. 예전처럼 슬프지 않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전화벨이 울립니다. 지은입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언제든지 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습니다. 순자는 웃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슬픔이 있어도 기쁨도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순자와 철수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석양이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여보, 뭐 생각해요? 그냥 인생에 대해서요. 순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참 복잡해요.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도 원래는 피해자였을 수도 있고.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용서를 선택했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해요. 마음이 가벼워요. 2사람은 석양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뜰 것입니다. 순자는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 그리고 용서하는 여정.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가해자도 한때는 피해자였다는 것.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 순자는 이제 압니다. 복수는 또 다른 비극만 낳는다는 것을, 용서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살아갑니다. 슬픔을 안고, 하지만 증오는 내려놓고, 그것이 어머니가 찾은 답입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해답.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순자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아들의 사진에 물을 올립니다. 민호야, 잘 지내니?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웃습니다. 아들은 이제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석양이 집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용서 속에서도, 사랑 속에서도. 그렇게 순자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처럼.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그 마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용서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